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110 딱 그러면은 항상 부가세 끊는 분들은 딱 알거든요. 이게 익숙해요. 원래 100만 원인데 10만 원 부가세에서 1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까 10%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얼마. 네. 그래서 벌써 1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야, 저번 주가 엄청 또 뜨거웠던 한 주였고, 저도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많이 봤는데, 이제, 조국 수호 집회를 봤습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그런, 플랜카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자극이 됐던, 야,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구나. 뭔가 다시 또 뭉치고 있구나. 뭐 이런 신선한 자극을 줬던 또 한 주 같아요. 가셨던 분들 말고 안 갔던 분들조차도. 특히나 집회 요정 마차님. 너무 걱정됐어요. 허리 펼 새 없이. 야, 꼭 200만 명 있는데도 눈에 띄더라고요. 미보가 눈에 띄어. 야, 그 점으로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따 짜장면 사드릴게요. 짜장면 시키신 분.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네버엔딩 스토리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주제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요정 야수입니다. 네. 전직 지금도 요정이시잖아요. 아니요, 마차님한테 뺏겼어요. 뺏기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딴 걸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야수로 가려고요. 그냥 야수로. 네. 근데 앞에 뭐 하나 넣으세요. 야수들도 많잖아요. 요정 해보니까 피곤해요. 그냥 야수가 편합니다. 야수로. 오늘도 아까 방송 보면 약간 그 야수의 그 기질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일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할머니 얘기도 해주시고, 옛날에 사업 얘기, 노랑머리 시절 얘기 또 해주시면서 제일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마차님이, 야수님이 노랑머리도 하셨어요? 노랑머리에. 완노? 네, 아니, 완노. 단무지? 거기다가 머리를 길렀어. 김경호처럼. 무슨 거기에 노랑머리에 이 얼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얘기 기대가 되고,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네, 야수님은. 네. 자, 그리고, 광고 한번 하셔야지. 우리 손말TV 어때요, 요즘에? 손말TV,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00명 넘고, 지금 2000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빠르게 성장하고 빨리 있네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기.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1000명 모으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일단 성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조건 중에서 하나는 성공하셨네요. 예. 근데 4000시간 남았네. 네, 그것도 이제 빠르게 채우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정말 오늘 마차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 자, 우리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인사한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했어요. 네.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바로 했는데 Q할 때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의 또 게스트 우리 또 제일 궁금해요. 마차님 얘기가 너무 궁금해. 왜? 그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갔나? 이번 주 하루셨나? 갔잖아요. 네. 우리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제가 그날 뭐 얘기는 방송으로 새날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서 이제 좀 어렵던 분위기인지 알겠는데 마차님의 또 입으로 또 좀 듣고 싶어요.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짧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네. 짧게. 지방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 버스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직접 만나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교대역까지 차서 사람들이 못 나왔구나 이거를 그동안은 핸드폰이 안 터져서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안 터졌어요. 안 터진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생방송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끊긴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스트리밍도 하셨고. 안 됐어요, 그때. 예, 그 교대 앞에 그죠? 그 서초역에서 교대 그 사이가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서초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또 찰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강남에서도 이제 집회하는 분위기가 그동안 너무 광화문하고 해화동에서 많이 했어. 좀 이제 평준화 되네요. 이제 뭔가 좀 그런 집회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이 타이밍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집회 문화도. 그럼 우리가 매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왜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홍콩에서 데려와. 집회 편하게 못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무원분들도 구경하고 가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기도 하고. 관광 상품을 집회. 이를 키워야 이 사건을 해외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로 끝내면 안 된다고 해외에 엄청난 알려야 사건이긴 돼. 하지. 예, 해외에도 알리고 국민들이 지금 큰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도한다라는 거를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바람이 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속으로 막 이거 네. 브로셔를 어떻게 만들까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자, 어쨌든 그날 또 가서 열심히 또 아마 바빠서 못 가신 분들 많을 텐데 가셨던 분들이 아마 대신 또 여러분들의 소리를 또 내주셨고 또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또 우리 마차님이 역할이 컸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한 50만 명은 네, 마차님이 맞아요, 모은 거죠. 맞아요. 사람 적을 때부터 네.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대단하세요. 청취하시는 네. 분들께 대신 사과드립니다. 왜요? 중간에 몇 번 쉬었나요? 너무 뻥 튀어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네. 네. 왜냐면 이건 뭐 야수님 추산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오사춘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또 왔습니다. 네. 오사춘기입니다. 이거 방송 언제 나갈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네. 어느 요일에 쪼개나갈지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약간 뭔가 날것의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오사춘기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똑같이 지내는데 또 바쁘게도 또 지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전국 대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회를 못 나간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봤는데 저는 집회가 약간 옛날에 그 월드컵 할 때 같이 기사를 계속 보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뭐 골을 이렇게 넣네 저렇게 넣네 똑같은 얘기예요. 뭐 키스를 했네 뭐 발랑 자빠졌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봐도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다큐멘터리 보고 또 당선됐네 뭐 노사모네 계속 봤는데 질리지가 않아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따님이 아이스하키 하시잖아요. 네네. 네, 골 많이 넣는 비결 하나 알려줄게요. 딱 그 슈팅 때리기 전에 네. 검찰 개혁 하면서 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 한이 맺혀서 쳐야 돼요. 네, 확 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 뭔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스포츠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 잘한다. 네, 그럼요. 99%가 여당입니다. 야당입니다. 거기는. 그죠. 거기 쪽은 그렇죠. 예, 약간 그 고급 스포츠잖아요. 아이스하키. 자, 그래서 뭐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있었고, 나 그거 얘기 안 했구나. 그 감동적이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조국 장관님이 불렀던 노래, 그 예전 영상. 홀로하리랑 부르는 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영상을, 노래도 잘하시더라고. 그 저음으로 깔리는데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런 사건을 다 우리가 알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울컥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같이 또 함께 불렀던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님 무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그거라도 어느 하나 빠질 뭐 것 하나라도. 없이 완벽할 리가 없다. 그거 아니면 치질. 예. 아니, 오래 정말- 앉아 있어서 공부 오래 하는 사람들 치질 예. 걸려요. 아니, 50일 동안 지옥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희망을 우리로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눈물 안 흘리는데 발을 정말 긁으면서 막 손가락 사이를 긁으면서 정말 눈물 났어요. 네, 예. 좀 찡했던 그런. 1인님 꼭 네. 랩 만들어 주세요. 랩으로요? 아니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래퍼가 많은데 이거 앵콜킴 해야 됩니까 이거를? 꼭 만들어 주세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뭐 70군데 그 압수수색. 들어간 거를 쭉 읽으면서 이제 랩으로 저보러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하여튼 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거 아주 요즘 들어서 좀 요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고 계속 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 그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들도 좀 많이 좀 죽고 있고 또 땅에 묻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막 아까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 이거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내가 아니 예전에 이제 이 첫 발언이 나왔던 게 어떤 분이 이제 그 TV 프로는 아니었던 건데 어떤 현장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은 개돼지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한번 있었잖아요. 공무원이 기자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예. 얘기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중 진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방송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기자랑 편안하게 술도 들어갔겠다. 정말 자기의 그 본 마음이 나왔다고 저는 사실은 추측을 하는데. 혹시 됐어요?
예? 복직됐어요. 복직되죠. 예. 나향욱. 아 역시 뭐 우리 또 그분들은 어떤 동물로 배야? 사자인가? 어? 자,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개돼지를 아십니까?로 한번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까요?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 저는- 4번이다. 4번 나오셨고 우리 마차님. 진짜 4번이야. 저는 3번. 제가 네. 1번입니다. 네. 오랜만에 2번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버 우리 2. 야수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첫 번째 개돼지를 아십니까? 야수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했잖아요. 네.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개돼지에 대해서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치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게 이제 많이 좀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셨길래 네. 그렇다면 나는 진짜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했죠.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 이제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 지금은 이제 요즘엔 보통 강아지.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뭐 반려견까지 갔어요. 그 언제부터 이제 인간하고 같이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늑대에서 개가 이제 분화가 됐는데 늑대과잖아요. 그래서- 객과죠. 객과. 예, 늑대가 예. 객과. 예. 개부터 시작해 예, 늑대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늑대 개가 먼저예요? 예, 그걸 객과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종속과목, 강문계 이렇게 그렇다고 되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생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느냐 이게 가장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착각이 인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그걸 가축화시키고 반려동물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가축들은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인간을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그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침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착각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세계사 이게 그 고대사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업 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적 능력이 확장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이런 풀이 나고 이런 열매가 나더라라는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목축을 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농업 사회로 전환하는 게 좋아. 그래서 농업으로 가자. 이런 방식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유물들을 분석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그 유랑하는 거 있죠. 떠도는 노마드적 삶이 그러니까 먹거리 면에서나 위생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훨씬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약간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뭐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하다 좀 음식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렇죠. 옆 동네로 또 넘어가서 또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유목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 동네에서 다 먹었어. 자 이제 옆 동네로 이사 갑시다 했는데 다른 애들이 먼저 먹고 지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 몇 번만 가면은 이제 굶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 분포로 이제 그런 유랑을 생각을 하면 경쟁 상황이 되는데 이제 지구 전체의 인구가 1억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내가 먹고 지나가도 한 2,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원 상태로 돌아와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그 몽골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삶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류의 고대 문명들은 다들 이제 유랑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러면 왜 정착을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정착하는 게 좋으니까 농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유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어딜 가자.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리더가 정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그 개념에 따라서 그 추상적인 존재가 지시하는 바대로 가는 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파시키고 설득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규모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미지에 대한 어떤 추상적 개념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그 종교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목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부족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그 유목을 그 사람들 노예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계급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계급이 생기다 보면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급이 이제 종교 계급인 거고, 그 다음에 정치 계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계급이고, 그 다음 노동 계급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대에도, 그러니까 언어가 불완전했던 그 고대에도 종교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교적 그 제사, 종교적 그 의식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한한 희생을 했단 말이죠. 중요한 날에는 진짜 인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래서 이 유목 부족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토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탑을 쌓거나 큰 건물이나 큰 뭐 대문 같은 걸 지어서 거기에 또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문 모양으로 이제 큰 석조 건물을 올린다고 치면 이제 그게 뭐 생거 사를 뭐 건너는 이제 그런 뭐 절차다 문이다. 뭐 이런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예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겠죠. 만드는 건축물을 만들라고. 그러면 그 건축물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족은 유목민이잖아. 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2년 후 2년마다 한 번씩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예들은 여기 붙박이로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는 안 데리고 가고. 이거 건축물을 올려야 되니까 자기 토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 부족들을 이제 이렇게 뭐 그 제사 지내러 한 번씩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이 못 데리고 다니고 이제 붙박이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누가 먹여 살릴 거냐고. 그러면 유목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그 농작물에 대한 지식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정착농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목민 중에 일부 농업 전문가들이 남아서 중요한 사람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 노동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토템을 올리려면 그 과정에서 정착하는 농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뭐 소라든지 물소라든지 뭐 개, 늑대, 뭐 여우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을 이제 한번 사육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인간하고 가장 교류가 잘 됐던 게 이제 개과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개가 인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인간 옆에 있으면 먹을 게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오호라.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도 이제 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물이었던 거를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정말 비뚤어진 인간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먹잇감만 던져주면 아무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달려드는 보통 우리 승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거 잠깐 혹시 그 개돼지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저기 뭐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도 쓰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욕할 때 개돼지라는 비유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돼지가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개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 따로따로 쓰고 개는 약간 좋은 의미로 쓰고
그러니까 퍼피 뭐 이런 식으로 예, 좋게 예, 쓰고 예. 돼지는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느낌으로도 많이 좀 쓰는 게 있죠. 약간 욕심꾸러기 느낌이 있잖아요. 돼지라고 예, 할 때. 예. 아. 그래서 이 개가 그 인간 사회에서 누렸던 지위나 실질적으로 농업 사회에서 기여했던 바, 그리고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 특성을 봤을 때 그 충성심이라는 건 좀 병적으로 집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인이 바뀌는 것 자체를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맞아요. 아, 그 그러네. 주인이 아무리 그 푸대접을 하든 폭력을 행사하든 처음에 주인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끝까지 주인으로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개돼지라는 말 속에서는 그 배신자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먹이만 던져주면 무조건 충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개라는 존재에 원래는 대해서. 딱 only one인데 예. 여러 개로 이렇게 예, 나눠지게 예. 됐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개돼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냥 너무 관용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냥 이해하지만 그 개가 인간 사회에서 지금 기여했고 누려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뉴스에서도 잘 안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개돼지, 국민들 개돼지로 아십니까? 뭐 이런 표현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고위 공무원분이 이제 했던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말을 속으로는 할지언정 겉으로 얘기한 게 처음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흔하게 쓰는 개돼지로 뭐냐 이런 말을 너무 이제 많이 쓰는 단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가 그렇게 크게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 돼지 있잖아요. 네. 돼지가 아마 전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 가장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실제 존재하고 그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하면 많이 먹고 미련하고 더럽고 멍청하고 예.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중에 인간의 DNA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 돼지예요. 맞아. 이거 저 본 것 같아. 타임지에서 본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걸 주제로 해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중에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돼지의 공장식 사육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의윤화 시켜가지고 돼지가 일종의 이제 자기 자신을 자살로서, 그러니까 돼지가 자기 종족을 없애버림으로써 인간한테 복수한다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돼지가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 장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돼지로 이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지금도 돼지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지금 연구 중이에요, 지금도? 심장이나 신장 예. 그리고 인슐린, 췌장 이런 것들은 그럼 돼지 걸로 써요. 걸로 쓰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라는 거네, 그게. 그러니까 사람 심장을 돼지에 시켜가지고 그 생존시킨 케이스도 많고 그 반대로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익식시킨 경우도 있고 성공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심장을 배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심장을 돼지한테 이식시켜서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한테 다시 이식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친숙한 유전적으로 굉장히 친숙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돼지가 일종의 IQ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뭐 원숭이, 침팬지, 뭐 개, 늑대, 돌고래 다 하면 똑같잖아요. 탑 5 안에 돼지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IQ가 높은 걸로 유명한 게 이제 고래나 돌고래류잖아요. 진돗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놀랍도록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아직 돼지는 그런 사례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신호를 읽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이게 동화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이건 거의 개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경우는 개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애완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아지보다 똑똑하다는 얘기 예전에 많이 하시고. 시골에서 돼지 키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새끼 돼지 때 그냥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강아지처럼 크는 돼지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짓은 강아지인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제 위험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두는 그런 돼지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풀밭에서 또는 흙밭에서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양돈 이거 말고 시골에 가서 말 그대로 우리에 케이지 안에 되게 넓은 케이지에 이렇게 흙밭에서 키우면 예. 막 강아지랑 똑같이 막 흙 파고 거기서 뒹굴고 예, 뭐 흙목욕하고 막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돈 축사라고 해서 그 돼지 우리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똥냄새 진동하고 막 예. 장난 아니잖아요. 사람만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돼지들도. 맞아. 돼지는 아 냄새에. 굉장히 깨끗한 애들이에요. 아 원래는. 예. 아. 보통 이렇게 야생 상태에서 이렇게 그 멧돼지들은 이렇게 약간 논외죠. 이게 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먹는 돼지들은 이제 털이 없는 털이 하얀 돼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돼지들도 이제 자연에 풀어놓으면 본능이 남아가지고 흙목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흙목욕이 일종의 이제 살균 소독 같은 거거든요. 몸에 붙어 있는 이 날벌레들이나 이 안 좋은 세균들을 흙에 뒹굴면서 이제 다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분뇨 근처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돼지 축사하면 알잖아요. 예. 막 그냥 글자 그대로 똥밭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이를 새끼 돼지를 낳도록 이게 운명 지워진 그 시돼지. 예, 임신 전문 돼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시돼지라고 해. 그러니까 시돼지는 그 수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끼 낳는 역할만 하는 돼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전문으로 하는 그럼 보통 그러면은 암컷들은 다 낳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선택해서 계속 낳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운명 지어준 애들이 있어요. 요번에 저기 뭐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게 그 농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모체가 되는 말 그대로 그 패밀리 트리를 보면 제일 맨 위에 있는 예, 거기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돼지들은 그러니까 낳기만 출산을 목적으로 된 돼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큐에서 보고 나면 진짜 정말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돼지고기가 맛있긴 해.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일어나지도 못해. 그냥 계속 누워 있고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철로 된 봉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누워서 새끼 돼지를 젖만 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항상 환각 상태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계속 주사 계속 나요? 주사를 놔요? 주사 놔서 임신하고 계속 출산만 하고 젖 먹이고 계속 누워서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최근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옥자인가 그 영화. 그거 약간 돼지랑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였죠, 약간. 맞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그게 뭐 방역 당국이 뭐 잘못했다 어쨌다 뭐 북한이 뭐 그 감염 경로가 됐다 아니다 북한 탓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소설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들의 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돼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눈치도 빠른 아이들이고 기억력도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굴다 보니까 돼지가 스스로 생존을 포기하고 아버지들의 아버지들 그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없애버림으로써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한 복수하는 거네. 그런 그림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김기덕 감독의 그 뭐더라? 그것도 복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열병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열병이 그러니까 2010년 초반부터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료를 찾아보면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병이 된 게 확인이 되는데 1960년, 70년, 80년, 90년 지나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했대요. 네, 그게. 근데 이제 30년 넘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35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거의 잡았는데 그게 한 몇 년 잠복해 있다가 2010년쯤부터 그 중국 서쪽에서부터 다시 발병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사 뜨는 게 보면은 앞으로 돼지고기 30년 동안 못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고추를 수확할 때 고추가 빳빳해서 잘 자랄 것 같잖아요. 병충해 정말 약해요. 돼지가 정말 이 감기하고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계속 항생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흙밭에서 키우기 시작해본 거예요. 흙. 막 돼지 깨끗하게 해준다고 막 물 들이붓고 뭐 스테인레스 뭐 이런 데서 말고 흙밭에서. 네. 그러니까 돼지가 살아요. 항생제를 안 줘도. 그러니까 무항생제니 뭐 무슨 뭐니 하면서 이게 키우는 이유가 돼지가 그거에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스페인 이베리코 고기가 그래도 등급이 네, 크게 맞아요. 나누는구나. 예, 소고기만큼 비싸잖아요. 예. 요새 오늘 봤더니 정육점에 돼지고기를 시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거의 회 먹을 때 많이 있는 건데. 그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삼겹살 완전 땡기네. 야, 그럼 조만간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돼지를 좀 키우는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계기로 개돼지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사춘기님 시간이죠? 네. 또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우리 새날에 나타난 다크호스. 근데 예전에는 다 워드로 이렇게 쫙 쳐가지고 갖고 오시더니 이제 조금 많이 편해지셨나봐요. 글씨로 이제 조금씩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시네요. 처음에 워드를 쫙 쳐요. 워드를 치고 네. 녹음을 해요. 제가 연습을 하죠. 녹음을 해서 네. 쭉 한 다음에 이게 20분이 넘을까 안 넘을까를 하고, 근데 어저께 러닝 타임을 해보니까 16분 좀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해요. 대박. 와, 부담스러워. 네. 이러고 오시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공부 잘했겠어. 준비를 해서 나름 이렇게 해봤는데, 저번에 이제 새벽 1시인가 그때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잠도 잘 안 와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밑에 댓글이 하나 딱 달렸는데, 오사춘기님 아닌가 오사춘기 뻥이 좀 심하신 듯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래요?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것 때문에? 아니 근데 억울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나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거 퍼블릭이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가벼운 농담 빼놓고 거짓말하면 다 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말을 좀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나의 그 진짜 실전으로 실화 베이스로 가자 했는데, 가면서도 또 팩트 체크 또 하고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선수 생활했지 막 물어보고 막 그러고 정말 와요. 그 연도도 확인하고. 근데 잠깐만. 저도 그날 댓글 중에 제가 이제 그날 집회 얘기했었잖아요. 네. 누가 댓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 마차 왜 거짓말하냐. 그날 손혜원 의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반대한다고 외친 사람 없었다. 네가 갈라치기 하지. 구독 취소. 아니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그 한 줄을 딱 보고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데 정말 이제 댓글로 상처받는 사람은 왜 막 자살도 하고 연애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왜 거짓말한다고 그래? 단련이 필요합니다. 나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 그때 이제 그걸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마차님 얘기도 내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는 방송에서 내가 그거 거짓말해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요. 뻔히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좀 저는 갑자기 이제 더 몸살 나시겠네 방송하고 나면. 조국 자녀. 그러니까 조국 자녀가 어린 아이가 그런 걸 또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야 정말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배짱을 갓이라고 그래. 갓. 갓이라고 하는데 진짜 갓이 대단하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일깡이 없어요. 일반 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깡은 있어요. 운동깡은 있는데 제가 3분 할 때 난 2분 50초 이러는데 일깡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주먹이 먼저 나가시는 거 아니야? 말다툼하기 귀찮으신 거 아니야?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하물며 그 한 줄 때문에 제가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런데 그렇게 당한 그 어린아이 걔는 어떨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거시기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니까 너무 이렇게 뻥이 심하신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글 쓰시는 분들이 뭐 악의를 갖고 하는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랑 조금 생각 다르면 뭐 안 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진짜 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 진짜 80%는 그냥 잘 듣고 있어요. 근데 티를 안 내고 한 10% 정도가 좋은 걸 써주고 또 10% 정도가 또 안 좋은 걸 쓰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자기는 그 늘 말 한마디가 뭐라고 매회 이해를 해요. 근데 방송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세요? 저는 그날 그 말 한마디 딱 프레이즈 하나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데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데 호도가 되고 막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견디세요? 그걸 왜 견뎌요? 그런 값도 하는 거지. 아니, 그래야죠. 왜냐면 그거보다 저는 더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러겠네요. 댓글 정도는 그냥 뭐 견디면은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견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똑바로 이야기해도 이만큼 이해하는 사람, 이만큼 이해하는 사람 다르고 이렇게 듣는 사람, 저렇게 듣는 사람 달라서 비겁하게 정말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벌써 6분을 써버렸네요. 저는 뭐 개돼지가 이제 동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돼지 위, 그들이 말하는 개돼지 아래,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부른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좀 모멸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랑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있으면 별로 안 부럽잖아요. 괜히 저는 안 부러워요. 그들이 하고 있으면 맞아. 그런 건 있지. 나는 부럽던데. 그래요? 중국 부자가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가방 뭐 사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난 부럽던데 그거. 예전에 이제 막 군대에 있을 때 저기 족구할 때 나는 18대 3으로 지고 있는데 막 서로 이제 아규먼트가 생긴 거야. 금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19대 3 19대 3 내가 지는데도 19대 3 야 새끼야 19대 3이라고 해. 서브 넣으면 걔가 더하네 막. 아니 19대 3이라고. 내가 지면서도 별로 안 부러운 거예요. 아까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이제 보는 위, 나경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팩트니까 무슨 뭐 교육에 뭐 이사장이고 집안이 사학 집안이고 돈이 많고 별로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그런 것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더 불쌍해 보여요. 예,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뭐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지 않으시네요. 예, 사준이님 스타일이 그래 보여요. 그냥 그 사람에 비해서 내면에 대한 걸 더 많이 보시는구나.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참 착하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외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아줌마들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도 안 통하는데 뭐 기타 등등을 떠나서 우리나라 엄마 같이 밥 세끼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더운데 그 빠르게 버글버글버글버글 어디선가 후다다다닥 나타나고 한 상이 쫙 차려지잖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본 기사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가야겠다 점심 때 도시락 먹겠다 하고 자기가 싸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근데 그 아내분이 이제 어디다가 올렸어요. 도시락을 싸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집회를 보고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복싱을 좀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배는 맞으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계속 맞았던 거예요. 근데 턱은 맞으면 한 방에 가거든요. 이 집회를 보니까 아파 한 대를 때렸다. 제대로 깠구나. 한 대 까고 KO 시키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정말 우리나라 말 그대로 얘기한 개돼지, 걔네들이 보는 개돼지, 우리를 보는 아래로 보는 민초들 아니면 뭐 저기 백성 또는 국민 뭐 그렇게 감히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군대 얘기는 아니고 저는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봐요. 좀 재미없잖아요. 뭐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드라마를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딱 2개 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씨 나온 거. 우리끼리도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야. 남자끼리도. 그 남자는 좀 닭살 돋지 않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모래시계란 미니 시리즈를 봤는데 그때 SBS가 부대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아니요 저기 안테나를 돌려야 돼. 돌려.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스톱! 진짜 신발장 왜? 하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찌지직거리면서 봤는데 그때는 왜냐 뭐 퇴근 시계라고 그랬었어요. 모래 시계가. 왜냐면 군대 저녁에 있으니까. 그거 방송할 때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집에 가서 그제 뭐 봐야 되니까. 핸드폰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방송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생방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 비디오 테이프로 구해 본다고. 아 맞아 정말 SBS가 안 난리였어요. 나왔었으니까. 그때는 서울 방송이었죠, SBS. 예 맞아요. 그때는 전국구를 안 하고 서울 경기만 네.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제 강우석 검사, 박태수, 제희, 뭐 제희, 백제희, 그다음에 혜린, 뭐 이종두 여러 개랜다 여러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거에 산통을 깨는 그 진짜 XX 누구야 홍준표 자기가 강우석이라고 내가 토할 뻔했어요 진짜. 유명하죠. 진짜 모래시계 그 감동을 어쩜 자기를 뭐 그거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니라고 수차례 네. 그 작가들도 밝혔는데 진짜 짜증 나가지고 정말 토 나와가지고 어떻게 강우석 검사의 그 캐릭터하고 홍준표의 합죽이 입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좀 그 정도는 돼야 정치를 하죠. 정말 너무 짜증 나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태수가 나 돌고 있냐? 이 장면 아니에요? 여러 가면 가질 줄 알아서. 여러 가면 검찰 개혁 될 줄 알아서. 태수가 이제 저기 삼천교육대 그런 걸 피해서 광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강우석 검사가 그때 특전사로 광주에 같이 가요. 한 사람은 시민군으로, 한 사람은 이제 군인으로 이제 특전사 이제 요원으로 가는데 요원이란데 이제 군인으로 그러고 있는데 태수가 이제 후배 그 회사 그 식당하는 후배한테 가갖고 뭐 서로 인사도 하고 뭐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광주 사태가 터집니다. 그때 지금은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면서 이제 막 걔가 그 뚱땡이 그 아저씨가 그게 어디죠? 그 방송국인가요? 아니면 시청인가요?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광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지 마라. 그 최후의 보루 거기에 하지 마라. 네가 뭘 할 수 있냐 도대체. 네가 간다고 하면 해결이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저러면 나는 무식하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저렇게 국민을 두드러 패고 저렇게 국민을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저놈들한테 보여줘야 쓰겠구만요 하면서 이제 태수를 밀치고 형님 전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태수도 이제 같이 쫓아가고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강우석 검사가 태수를 이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태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놈들 다 못 믿는다. 지들이 뭘 잘났다고. 지들이 깨끗해? 지들이 뭘 깨끗하다고 나를 심판해. 나한테 무슨 형이 어쩌니 나한테 무슨 뭐 10년형이 어쩌니 나를 재판할 그 아무도 자격이 안 된다. 대신에 우석이 네가 하면 난 그걸 받아들이겠다. 우석이가 살아온 삶을 쭉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구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상식을 빗대서 얘기를 해요. 상식을 빗대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뭐 빨간불에 건네지 말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잘 가리키고 학생은 잘 배우고 하는 상식적인 일이 있잖아요. 상식에 약간 벗어나는 일이 있겠지만 상식적인 일. 박태수는 이 상식을 어겼다 이거예요. 이 상식을 어겨서 말 그대로 폭력행위, 그 다음에 무슨 조직폭력 무슨 행위, 그 다음에 저기 뭐 사람을 사주해서 그런 살해 협박 혐의 이런 걸로 사형을 처한다 하고 나서 이렇게 쭉 그게 이제 이래서 드라마네. 현실성이 없어. 지금 같으면은 태수가 정관예우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오죠 무죄로. 그치. 그럼요. 이게 더 현실적인 거야.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상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상식. 그러네.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조국 장관 그 다음에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뭐 여러 그런 파티들이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직업의 특성상 집안일 제가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11시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옛날에 유치원도 다 제가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설거지, 빨래, 청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하다 보면 라디오를 듣게 되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새날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완전히 보수였어요. 저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아파트를 샀어요. 2개 사고 저도 또 3개 사고 이렇게 다주택자예요. 저 그 아파트가 정말 안 떨어졌으면 좋겠었고 제 집사람도 공무원이에요. 형님 경찰, 여기 선생, 우리가 나랏밥 먹는 사람만 6명이에요. 그러니 이 정권이 그냥 유지가 되고 큰 사고 없이 따박따박 돈 잘 나오고 저도 사업 잘하고 집값 유지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운동하니까 운동할 때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 직업 열심히 돈 잘 벌어서 전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정치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나는 에이 뭐야 그래 투표나 해 정말 이랬어요. 근데 새날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었죠. 되게 웃긴다 얘네들. 되게 재밌네 얘네들. 되게 웃겼어요 처음에. 되게 소설 많이 쓰네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끼득끼득 웃다가 그러다가 이제 탄핵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내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간 거예요, 애하고. 세뇌됐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이거지만 아파트값 떨어져야 된다. 내 재산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파트값 떨어져야 되고 좋은 대통령을 찍어야 되고 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경기는 이명박 때가 더 좋았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명박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를 지키면 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날이 저한테 인생에 많은 파도 같은 그런 방송이에요. 와.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러네요. 완전히 제 인생도 완전 돌아서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 엄마가 막 우리 며느리죠. 우리 제 그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나 죽으면 가져가냐? 너 건물 물려주지. 그러면 태인이 아빠한테 얘기해보라고. 여기서 내 딸 이름이 나오거든요. 태인이 아빠랑 얘기해보라고. 당장 갑자기 선수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기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옛날엔 이럴 일이 없었어요. 또 기부 잘하셔야 돼요. 집회를 청계재단에다 기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집회를 안 가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이 아침 8시 막 늦잠 자야 되는데 문자로 제가 마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보면 제 사리사욕이잖아요. 내 딸 지금 시합하는 게 더 중요하고 코치한테 레슨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일 모레 선발전 있고 막 전국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차님이 그랬거든요. 그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국가 고민을 나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디까지 제가 될지 어디까지 빠져들지 모르겠지만 저야말로 정말 일반 시민이에요. 저는 새날을 듣고요. 우리나라가 3권 분립 국가였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 무슨 입법, 행정, 사법 그때 야수님이 막 설명을 해주면서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이고 다 배운 건데 몰랐던 게 아니라 새날을 들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도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가 3권 분립 국가야. 행정에는 짱이 대통령이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똑바로 알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개돼지로 보겠죠. 민초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란 그 영화에 예전에 뭐 교란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막 그 소총 들고 교련복 입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이 똥군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암약하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권한을 줘. 교련 선생님이 애들 선도부라고 딱 한 10명한테 권한을 주고 선도부가 막 애들 두드려 패. 이게 우리나라 정치하고 검찰하고 틀린 게 뭐예요? 똑같죠. 그리고 군복 입고 그 사람이 전쟁 나면 과연 총들과 얼마나 싸울지는 모르겠어요. 군복 입고 아니 지나다 보면 애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정말 교련실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학생 주임실에 끌려가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중정 같은 거 옛날로 따지면 정말 끌려가서
뚝 쳐맞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맞고 오는 게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선생님이 막 그 군홧발로 밟고 막 그렇게 때리 진짜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강북 애들은 이거보다 더 맞는다. 야, 니들이 강북 애들 두드러 맞는 거 보면 야, 그러니까 아니 강북 애들 맞는 거 10배로 부산 애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국가에서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리고 더 웃긴 건 선도부 가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운동선수끼리 다구리 붙어서 하면 잽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 하죠. 속으로는 난 치타 같은 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민초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수가 학교에 유리창을 빡 깨면서 대한민국 학교 가평 잣가라 그래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정말 그런 외침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보는 개돼지, 그들이 보는 개돼지, 우리 같은 민초들이 좀 위대하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의 스테이트먼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푸나님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왜요? 20분 됐죠. 20분. 네, 됐다. 시간도 지금 딱 맞았어요. 빵 터졌어요. 나는 그래서 아니 강남인데도 맞았어요 하려고 했더니 강북은 더 맞는 데입니다.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너 강북 애들 어떤 줄 알아? 선생한테 두드러 맞았다고 칼 들고 뒤에 가갖고 호수를 자르고 있대요. 울면서. 뭔 소리인가 억울해갖고 선생님한테 칼은 못 찌르고 뭐 잭나이프를 들고 호수를 자르고 있다는 거에서 화풀이 하려고. 야, 쟤네들은 화가 나면 칼을 들고 와서 호수를 자르는구나. 그러니까 강북에 대한 약간 그 경외감도 있었어요. 쟤네들이 저 넘어가면 죽는다. 덮하구나 쟤네들. 교복 입고 잘못 넘어가면 죽는다. 결혼만 입고 잘못 넘어가면 죽는다. 그런 무서움도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새날 때문에 개과천선했습니다. 천선. 네. 자, 우리 이제 오사춘기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우리 김일이가 준비한 개돼지를 아십니까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요즘에 그 을지로 사갈 그 골뱅이 꼴복 있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먹고 싶다. 와,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노가리하고 원래는 골뱅이가 유명한 데인데 노가리가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그러니까 그 밤에 길에 그 우리 뭐 편의점 앞에 있는 그런 그 뭐 부스 같은 뭐라고 그러나 그거 파라솔 그걸 쫙 해가지고 해놨는데 리트로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떴어요. 다시. 완전히 떴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밖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갖고 아는 형하고 계속 지나가면 끝에까지 한번. 거기 뭐 인쇄소 있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예전에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망하면서 그 골목들이 다시 또 리트로 상권으로 해서 다시 복고로 해서 인쇄소의 그 공장을 그대로 놔두고 카페를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인쇄소하고 그 옆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공장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맥주 한 잔씩 하라고 골뱅이하고 그 노가리가 되게 유명한 거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 뭐 도시계획 성공한 사례 중에도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다 한잔하러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그거 즐기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나 아는 형하고 이제 종로 3가에서 1차 먹고 이제 글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해서 호프 한 잔 하자고 해서 갔는데 야, 끝이 없어. 계속 저기 맨 끝에 있는데 밖에서도 못 먹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왜냐면 요즘 가을 날씨라서 밖에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그게 나오는 거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딴 얘기를 해요. 한 몇 년 만에 만나니 한 5년, 10년 만에 만났나? 그래갖고 딴 얘기를 뭐 어떻게 지내요? 뭐 얘기 하다가 경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조국 얘기가 딱 나온 거야. 조국 장관 얘기가 또 나온 거야. 술 한잔 마시고. 마시고 나왔어요. 이제 딱 나왔다. 정치 얘기. 나왔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는 야, 그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정도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살기 쉽지 않은데요. 내가 무서 1대1로 이걸 막 한 거예요. 진짜? 네, 또 1대1로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를 또 해.
뭐 내가 또 반론 또 제기하죠. 펀드 얘기하면 또 펀드에 대해서 반론. 그 익성이 관련됐다 그러던데 야, 오히려 공부 많이 했네. 네. 익성이 오히려 걔네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익성이 그 상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졌을 거라고 걔네가 오히려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검찰 얘기도 나왔을 때도 아니 왜 어떻게 또 전화를 하냐? 장관이 압수수색할 때. 아니 야 거기 또 들어봐라. 거기 거기 아내분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게 바꿔준 거다. 아, 그냥 혈압올라.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설명해주다 보면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설득은 안 돼요. 다른 얘기하자. 이걸로 끝나. 맞아. 이걸로 끝나. 결론은 다른 얘기하자로 마무리돼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설득을 또 한참 이제 얘기를 한참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왜냐면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분은 그 일을 하시거든요. 판촉물. 그러니까 경기에 되게 민감한 일이에요. 네네. 경기를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했더니 예전 같지가 않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나는 첫 번째로 항상 그걸 얘기하거든요. 경기는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웬만한 자영업들이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인터넷과 모든 게 다 일단 그 구매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빼갔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판촉물도 예전에는 다 지인 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온라인 영업. 뭐 TV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 김준호 선배 나와가지고 판촉물을 뭐 하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판촉물을 신라하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적인 얘기는 안 하고 어려우면 나라 임금 탓하는 게 습관적인 거예요. 백화점 가도 밑에 지하 먹거리 코너 막 바글바글하지 네. 위에는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인터넷 쇼핑 가서 사고. 그렇죠. 네. 거의 뭐 가격 비교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흐름도 다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일단 평상시에 이제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 그분이 그랬어요. 말한 거 중에 팩트가 나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조선일보를 좀 끊어야 되나. 너무 한쪽 얘기만 들은 것 같다라고 그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다들 경기 어려우면 네. 그런 얘기 핑계를 대거나 뭘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옛날에 거죠. 뭐랬어요. 야 50대 가나 50대 물가 꽉 잡았어. 야 귤 1,000원어치면 한 보따리 줬어. 이런 얘기. 그러면 조선시대는 또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구석기 때 가나 구석기 때 비싼 보니 토기 빚을 때가 행복했어. 말이야. 그러니까 걸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날이나 이런 방송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만날 때가 이렇게 있어요. 대화를. 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고 다음날 이제 또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갖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끝나고 이제 또 만났어. 크리스천이세요? 네, 개그맨 형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정치 얘기가 또 나왔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 결론은 그거였었어. 그러니까 야 검찰도 옛날에는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형님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애들도 시험 봐서 올라갈 수가 있고 검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루트가 다 끊겨버렸다. 다 돈 있어야 배우고 부모님 잘 만나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형평성 공평함에서 일단 벗어나진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형님은 야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애들이 검사 됐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뀌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죄를 지면 벌을 받게끔만 하면 그래도 바르게 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죄를 줘도 자꾸 바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이 있잖아요. 근데 3분이 예를 들어서 막 불법적인 걸로 돈을 막 잘 벌어. 근데 아무도 안 끌려가. 난 안 해.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나도 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컨닝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놈이 하고 저놈이 하다 보니까 네. 안 한 놈만 손해 보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 뭐 갑자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다 지켜봤다. 너만 컨닝하지 않았구나. 너가 A, 나머지는 다 D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만 바보 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검찰 개혁 얘기로 그 형하고도 또 한참을 한 거예요. 갖고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근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그 무서울 것 같아. 수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합리가 네. 모든 국민은
2번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 맞아요. 우리가 방송에 미국 하셨었어요.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CSI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CSI 제일 마지막 장면은 똑같아요. 검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충분하다. 증거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부탁한다라는 대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피의자도 경찰이 수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한테 넘겨주면 검찰은 그 다음부터 법원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면서 구치소에 막 계시고 아니요, 하신 그 거예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2년 정도를 수사를 받았는데 네. 1년 6개월은 경찰 수사를 받고 6개월은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증거와 똑같은 증인으로. 검찰 가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거는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런 게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니 왜 하루 종일 기다리라고 그래 정말. 네. 아침에 딱 오라 그러고 딱 가면 경찰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구경할 게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거기는 방에다 놓고 따뜻한 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고 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막 계속 조는 거야. 사람이 반갑게 만들어요. 아니어도 야수님도 네, 사람이 반가워. 야수님도 기다렸어요. 나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그냥 매뉴얼이구나. 그러니까 13시간을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조사받은 게 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 계속 대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핸드폰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아니 검찰에서 오라니까 갔는데 책이고 뭐고 없잖아요. 신분증만 하나 달랑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구속될까봐 가볍게 입고.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은 그거는 있어. 기득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즉 사실은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재산을 다 뺏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서 난 얘기를 많이 했거든. 기회의 평등함. 그래서 뭐 지금 사법고시도 못 보고 뭐 외무고시도 없어. 다 돈 있는 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다 돼버렸으니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게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정말 특출난. 그러니까 연예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배우, 가수 쪽은 우리 개그맨하고 비교했을 때는 집안들이 훨씬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다 하버드 나왔어요. 네. 가난한 집 애들이 주로 했던 연예인 루트가 개그맨으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80%가 거의 다 집이 불우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개그맨 공채도 거의 안 뽑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개그맨 쪽도 하나 루트가 끝난 거야. 흑수저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길 하나가 또 사라졌어요. 또 하나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당장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그래도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래도 조금씩 그렇죠. 막혔을 때 또 내가 다시 반론 제기하고 얘기하면 또 요거 받아치고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이 시사 뉴스에 이게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나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이제 주말 동안은 또 그렇게 보냈고요. 제가 이제 요걸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예전에 그 야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제 개돼지를 왜 비유를 할까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보면서도 그 영화 예전에 내부자들을 보면 거기서 개돼지란 표현이 나와요. 네.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터진 말 아니에요? 이게 개돼지. 개돼 국민들 근데 그 영화가 그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이병헌 씨가 깡패로 나오고 조승우 씨가 이제 그 경찰 하다가 검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신 분이 아니야. 경찰 하다가 하도 검찰들이 뭐 자기를 무시하고 안 해주니까 시험 봐가지고 검사가 된 케이스예요. 말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누구라면 그 대통령 후보를 이제 지들이 정해요. 거기 이제 신문사랑 거기 애들께 해서 대통령 누구 시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비리가 이제 덮어주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 사람 비리를 이제 이병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병헌 팔 자르고 막 그 난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USB 하나 찾으려고. 근데 요런 스토리인데 지금 딱 보면은 너무 이 영화 너무 잘 맞는 거야. 예전에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그쵸 그랬죠. 옛날에 베테랑 나왔을 때 그랬었어요. 에이 무슨 부잣집 애들이 뭐 맨날 마약하고 뭐 저거 너무 영하다 했는데 보세요. 오늘도 정치하시는 분들 자제분들
또 마약 밀반입 하다 걸리죠. 재벌가 따님 걸리죠. 손주 걸리죠. 뭐 아들도 뭐 갖고 하다 걸리죠. 근데 마약을 했다도 아니야. 요즘에 보면은 둘이 오다가 걸려. 사실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벌이 큰 벌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커요. 직접 맞는 예. 것보다 훨씬 더 예, 중하죠. 예. 남한테 주든 자기가 쓰든 어쨌든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벌이 되게 저는 예. 세다는 거 같아요. 책은요 네. 무조건 2년 이상이에요. 근데 무급책은. 여러분들 한동안 보세요.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마약을 하게 되면 유통을 하게 되면 진짜 엄정한 법의 맛을 봐요. 근데 내가 재벌가 자제야. 그러면 그냥 다 나와요.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황하나 씨도 다 나오고, 그죠? 나왔어요. 미키 유천도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법에 그러면은 나는 명시했으면 좋겠어. 부모님 재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는 초범은 무조건 풀어준다. 차라리 이렇게 명시를 아니, 해두면 이게 정말 억울하진 않아요. 썩스다 썩스. 썩은 웃음이다 진짜. 네. 썩은 그 조항을 차라리 넣어달라는 거야.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고 하지 말고 금액대별로 금액대별로 조금 차별이 될 수 있음. 차라리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법이 정직한 거야. 왜? 법에 써 있잖아요. 아, 돈에 따라서 바뀐대 형량이. 그러면 그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그 영화 보면서도 아니 저 봉사활동 그거 가지고 온 집안을 뒤지고 진짜 전라도 말로 지랄 연병을 하면서 그 마약 들여온 거는 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예전에 그러더라고.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도 그거는 왜냐면 그 유통 라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한테나 다 거래하기가 그래서 하던 애한테 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친구랑 관계가 왜냐면 새로운 어디를 뚫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제일 거래하는 데가 제일 안전하니까. 하던 애랑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도 그 혐의가 있는 애가 있는데 풀어줘요. 그리고 웃긴 게 내가 왜 풀어주는지 알았잖아. 일반인데도 알았어. 풀어줘서 이제 일본 가가지고 이제 마약을 다 빼. 그래서 원래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범들은 다. 왜냐면 빼면 안 되니까 바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가서 다 뽑고 와서 검사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약 관련된 사람들은 원래는 바로 피 가둬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구속 수사를 안 해주는 것부터가 마약 빼고 와. 다시 재줄게. 이거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들고만 온 게 걸린 거예요, 아니면 저기 그 섭취를 했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막 피나 건 아직 안 나와. 피나 근데 검사하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못 믿는 시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대마초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거를 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 이게 예전에는 되게 가끔씩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났겠지 그냥. 요즘에는 한 10개 중에서 8개가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재벌 아들은 무슨 죄를 져야지 잡혀가는 거지? 아니면은 뭐 인기 연예인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쳐야 잡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거야. 기준. 도대체 이 죄에 대한 너무 기준이 슬프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 죄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결정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그 연예인들이 범죄를 뭐 네. 이렇게 뭐 성폭력이나 마약이나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좀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던 게 그 주변 수사관들이 조사가 끝나고 나가는 연예인을 붙잡고 사인을 받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존심도 없냐, 배짱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연애사병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 들은 걸로 보면은 이제 좀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가서 볼 수 있잖아, 걔를. 그렇잖아요. 친해질 수가 있는 거야,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의 그런 특혜도 있긴 있어요. 그 이미지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지금 난 궁금해. 승리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승리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잖아. 지내고 있답니다. 뭐 구속된 거 아직 구속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을 주는 순간, 자 서로 입 맞추기가 좋아져요. 일단 첫 번째는 밖으로 풀어주는 순간 또 입 맞추기가 좋아지고. 정유라 엄마 최순실도 계속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와서도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게 해서 출석 저 하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리고 검사 보시면 아시죠? 조국 장관 그 압수수색 할 때 보면은 거의 서프라이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할 수도 있어. 뭐 앞에 몇 번의 경고가 있어요. 시간도 길게 끌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도 야 진짜 이제 이 생각이 좀 많이.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개돼지로 살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다른 개돼지랑 다른 게. 제가 이제 개돼지 입장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는 왜 개돼지로 했을까? 개는 진짜 발로 걷어차고 때리고 해도 꼬리 흔들고 나타나요. 밥만 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권력에서 학대를 해도 학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어떤 악조건을 주고 막 상한 음식 먹이고 방사능 먹은 거 뭐 먹여도 또 꼬리 흔들고 나타나요. 개가 그래요. 성격상. 내가 예전에 얘기해줬잖아요. 그 주인이 개를 먹으려고 불로 끄슬리다가 기절시킨 다음에 끄슬리다가 개가 깨어난 거예요. 하고 도망갔어. 도망가는데 또 한참 뒤에 나타나. 꼬리 흔들면서 주인 앞에서. 자기를 방금까지 그러니까 반이 탔어요. 그 상태인데도 또 꼬리 흔들고 슬퍼라. 이게 바로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유한 것 같고, 돼지는 뭐냐면 계속 뭘 먹이잖아요. 이렇게 뭐 먹을 거 줘. 결국 엔딩은 뭐예요? 잡아먹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한테 그냥 먹고 살 거 정도만 계속 줘. 근데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냥 그 기득권들의 먹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서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하면서, 근데 하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나는 이 상태라고 생각해. 개돼지인데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옆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나가자. 우리는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냥 삼겹살 되고 목살 된다. 그렇죠. 탈출하자. 돼지의 목소리를 내자. 나가자. 이러고 떠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냥 아유, 야 나가면 힘들어. 그냥 지금 매일 새끼 먹는 게 낫지. 그리고 아유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이제는 우리 자식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좀 허물어야 돼요. 지금 재벌 3세, 그죠? 검찰 자녀분들 3세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정관 예우가 있듯이 나부쟁 이런 것도 생길 거예요.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 아들 예우, 검사 가족 예우. 그건 지금도 있을 것 지금도 같아요. 하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그 기득권에 대한 걸 존중해줘야 된다. 난 유한양행 정도는 존중. 그런 받아도 기업 좀 깨끗한 기업. 다들 밑에 물려주고 물려주면서 이렇게 작사를 내놨는데 뭘 존중해줘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본도 내가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독도 가지고 할 거다.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 계속.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제 야당의 반응을 또 봐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개돼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좀 관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네 번째 이야기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개돼지를 아십니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터진 이야기 중에서 방송에서 끝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홍종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 하버드 네, 1막 1장인가? 7막 7장. 7막 7장이에요. 책 한 권 더 냈어요. 7막 7장 그리고 그 후.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제가 샀거든요. 네. 쭉 똑같아. 쭉 똑같아. 그럴 줄 알고 저는 안 샀죠. 계속 똑같고 그 후가 뭐냐면 6장인 내 기억으로는 한 10페이지 정도 뒤에 더 붙인 거야. 근데 너무했더라. 근데 책 한 권 원래 나오려다가 못 나오는 책도 생긴 것 같아. 최근에 자녀 잘 키우는 법.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때 7막 7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홍정욱이 광주 충장서림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중학교 제 친구. 왜냐면 또 잘생기고, 제 친한 펀치라고 친구가 똑똑하고. 홍정우가 엄청난 팬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워너비였어요. 나름.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홍정우한테 딱 주고 책에다가 사인을 받았는데
너무 거기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책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오예, 나랑 둘이 오예. 갔으니까 나도 책을 샀으니까 나는 사인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걔네 언니가 우리 윤희가 책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래도 윤희만큼 홍정욱 안 좋아하니까 윤희한테 책 주면 안 돼?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주고 싶겠냐고 나도 같이 가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못 준다는 말은 못하고 전화를 붙잡고 막 울었어. 아니 순수해. 그거를 달라는 그 언니도 잘 살았나 본데 집안에. 생각하면 집이 잘 살았나 본데. 그 집은 왜냐면 당당하잖아. 사실 경우에 없는 건데도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보니까. 근데 되게 친했는데 그 사건으로 좀 소원해진 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왜 홍정욱 그 책에는 마침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써져 있어. 제 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마침표를 찍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제목을 싹 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도 그 인용하고 철학자의 얘기도 인용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프롤로그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챕터당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표본이었거든요. 막 화장실에서 막 사전 씹어먹고.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고등학교 가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홍정욱이 저도 잘하고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홍정욱도 그래 그런 홍정욱이 있었지 저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나라에 다시 국위선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 홍정욱의 모습이 그만큼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막 워너비였던 그런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저건 좀 아닌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홍정욱이 결혼을 하는데 홍정욱의 혼맥도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되게 멋진 사람 개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라는 순간순간이 보였어요. 맞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이 되게 중요한 얘기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홍정욱은 결혼을 참 잘했어요. 누구랑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홍정욱이 결혼한 그 와이프의 집안을 좀 알아봤어요. 얘기해주세요. 언론사 그쪽하고 네,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그 손정희라는 여자분하고 결혼했는데 전시 사업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미대 나왔어. 미대 나와가지고 뭐 조각도 하고 뭐 이런 예술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부모님을 보면은 이제 손 씨니까 아버지가 전 현대 미포조선 사장이에요. 손명원 씨라고. 그리고 엄마가 김영숙인데 엄마 집안이 대단한 거야. 엄마가 김영숙이 있고 그 위에 언니가 김영애라는 사람이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면 굉장히 좀 큰 회사 같은데요. 네. 그리고 동생,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니까 이 와이프의 이제 이모죠. 거기는 GS 칼텍스 부회장이야.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면 허광수, 그러니까 LG 공동 창업자가 할아버지인 사람인 거죠. 다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유명한 외국계 기업 뭐 이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그 김영자 GS 칼텍스 부회장하고 허광수 삼양 인터내셔널 사장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허유정인데 이 허유정이 조선일보 방상훈의 장남인 방준호입니다. 그분의 며느리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고 계보를 어떻게 된 거예요? 패밀리 추리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종 사촌이 방준호랑 결혼을 했다는 거야. 조선일보 사장 장남이랑 방준호랑 결혼했다는 거지. 이종 사촌. 연결돼 있네.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엄마 손정희 씨의 엄마 김영숙 씨의 그 자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로는 이모들이죠. 그러니까 홍정욱으로 따지면 장모님의 자매들. 장모님의 자매들, 이모들, 처이모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한 김영자 GX 칼텍스 부회장의 동생 김영명 씨가 남편이 정몽준입니다. 그러니까 홍정욱한테는 처이모부가 정몽준인 거죠. 그럼 또 GS하고 또 현대가하고도 또 이렇게 또 연결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네요. 조선일보랑도 돼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아까 말한 그 김영자 이쪽 GX 칼텍스 부회장인 분하고 허광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까 허유정하고 방준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허유정의 동생 허서홍이 홍석현의 장녀인 홍정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은 누구예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사장이죠. 그리고 홍라희의 동생이기도 하죠. 홍라희는 이건희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냥 그쪽 집안들끼리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홍정욱의-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처가 쪽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이부진 씨가 왜 이혼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이부진은 왜? 그 남편분이 좀 평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평범한. 보디가드잖아. 네, 이번에 그 판결에서 남편이 141억인가 물어주고 끝내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저기 요즘에 이혼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거의 결혼하면 재산 반띵이란 말이에요. 10년 이상 살면. 근데 거기 재산 반띵이 안 되더라고 재벌가. 정말로 반띵이에요? 무조건 반띵이래요. 10년 이상 살면 나도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헤어지면 반띵이에요. 네, 반띵. 다행이다. 저는 그런데- 모든 재산이 이제 아니 아까 보니까 잠깐 홍정욱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질문을 쓰셨는데 홍정욱 아빠는 왜 남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정욱의 아버지는 남궁원 배우잖아요. 배우 남궁원. 네.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원인데 이거는 이제 예명이죠. 그렇죠. 본명은 홍경일이라서 홍경일, 홍정욱 이렇게 아니 되는 그 거예요. 가수 있잖아요. 가수 그분도 누구죠? 그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게- 태진아? 네, 태진아도 응. 그 이름이 그게 아니에요? 예명 아니에요? 방씨죠. 네, 방씨예요. 아, 네. 맞아요. 예. 아 그러면은 그 남궁원 씨네 집안도 원래 좋았던 집안이에요? 원래 예전에 배우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좋은 집안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 남궁원 씨는 양춘자 씨라고 그 옛날에 스튜어디스 하던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네. 그때는 스튜어디스가 지금하고는 또 이게 다르잖아요.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혼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종욱 씨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으로 결혼을 신분 상승이 해서 많이 많이 된 된 케이스네요. 훨씬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헤럴드 대주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어떤 가서 건설사에 팔지 않았어요? 네, 건설사에. 그 건설사가 중흥건설이에요. 어. 그 중흥건설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인데 이게 지금 거의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끌 정도로 기억났다. 굉장히 커졌어요. 손혜원 의원님이 네. 이야기하셨던 그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목포의 서산 온금 지부에다가 오메. 그 유달산을 막는 거기를 어. 지금 하고 싶어서 와, 마 한 교수님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 야. 와,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있어 야. 지금. 네, 그래서 와. 홍종욱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헤럴드 경제까지 있으니까 아. 그렇게 막 다 연결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헤럴드 경제는 지금 중흥이 대주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건설 회사들이 사실 그 신문사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큰 데는. 그래요? 야, 큰 데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네. 그거를 주력펴락할 수 네. 있으니까 그 파워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왜 개돼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보는 언론이 사실은 뭐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사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이런 홈맥도만 봐도 너무 그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방상훈만 하더라도 본인이 조선일보 장남이긴 한데 자기 아들 방준호는 조선일보 부사장을 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다 가계도인데 되게 웃기는 게 스포츠조선 같은 데는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차근차근 일했던 기자들이 뭐 스포츠조선 사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올라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진을 해서 올라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도 자리를 하나씩 줘야 다 줘야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가면 갈수록 자꾸 손자의 아들의 아들이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꾸 애기들 뭐 하나 챙겨주다 보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4주예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 네. 선거 날은 왜 이렇게 안 와요? 다들 그러시죠.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러다 선거 보면 날은 이렇게 안 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손정희 씨, 홍정욱의 아내의 이모들만 하더라도 막 2남 4녀, 막 5녀, 막 다들 6, 7명씩 그쵸.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LG 공동 창업자 허만정 씨 같은 경우에도 막 아들 뭐 계속 막 5명, 6명씩 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또 그 자식들, 형제들이 또 5, 6명씩 나으니까 네. 완전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이 다 한 자리씩 하고 한 있다. 자리씩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다 결혼을 다 끼리끼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다가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게 소름 돋는.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러니까 재벌 껴있죠 벌써. 재벌 껴있고 거기에 이제 언론사 껴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딱 따님 있는 데들은 이제 검사 사위. 딱 거기 완벽한 거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가 한번 쫙 그 나경원 자매들을 다 봤는데 공교롭게도 딸만 내시면은 사실 굉장히 옛날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위는 악착같이 정말 다 구색을 잘 맞췄어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 있고 의사 하나 있고 판사 하나 있고 이런 식인 걸로 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사학재단으로서 돈만 있는 집 앞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또. 막아줄 사람, 정보를 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럴 거예요. 의사, 판사는 있는데 언론을 못 잡은 거야. 그러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약간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게임 같아. 내가 그렇게 그냥 뭐 사랑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띵띵띵띵띵띵띵띵 우리 집안 탁탁탁탁 하다가 나와. 검사 띠리링 하면서 법적으로 레벨 5 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거야. 땅따당따당 재벌 가 띠리링 하면서 또 올라가고 재산이 늘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결혼이 약간 그런 포인트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는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더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이 LG 쪽 반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막 다 고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 친구가 연애를 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반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주식 부자 100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한 80 몇이었는데 그렇게 직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 LG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LG 계열사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쪽 집안에서 그리고 이름을 뭐 1차 또 협력업체들도 많고. 맞아. 그런 협력업체나 공장들의 주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돌아가는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안단 말이에요. 많이 알 내부 정보. 진짜 하루 종일 그 주식을 켜놓고 있대. 그래서 내가 누님 오빠한테 빨리 소스 좀 얻어오라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치명적으로 제가 그거를 그 오빠 뒤를 캐줬기 때문에 그 오빠의 신분을 알았지. 그 오빠는 얘한테 자기가 어떤 집안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멋있네. 그건 멋있네요. 그 남자. 멋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번도 오빠한테 소스를 달라는 얘기를 못했어. 민간 국정원 지금 마차님한테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내 친구는 그 오빠의 배경을 알고 나서 미쳐 좋아 죽고 못 살았지만 티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그 여자분께서 오빠 좀 돈 없지 내가 커피 사줄게 하고 막 이랬었으면 그분이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여자분.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나한테 감히 밥을 사주다니. 하면서 감동할 것 같아. 네, 본인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뭐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들 역시도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야 시작부터 보지도 집안에서부터도 일단 반대도 심하고 또 본인들도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그때는 여자분들로 좀 나왔는데 그 이제 나이트에서 이제 재벌 2세 만난다고 그 나이트인지 클럽만 계속 가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갖고 돈 벌면은 그걸로 또 이제 옷 치장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만나기까지 만나. 어떻게? 근데 결혼까지는 안 되더라고. 반대가 너무 심해갖고. 맞아. 결혼까지는 거기에다가 최근에 모범 케이스 하나 생겼잖아요. 뭐요? 이부진 봐라. 저렇게 결혼하니까 저 사단 난다. 그렇지. 또 그 계열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그 집안도 심하긴 했더라. 그 친할아버지가 손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잖아요. 네, 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외갓집을 안 보낸대. 지금 이혼 소송하면서 요번에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진짜 이거 너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너무 이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게 예전에 우리 사극 보면요 아시죠? 이제 양반가들끼리 맞선복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딱 예전하고 똑같아졌어요. 예전에는 신분으로 나눴었던 것 뿐이고 지금은 자본으로 나눠버린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제 마당새는
마당새는 이제 글을 알아도 예를 들어 밤에 몰래 책 보고 공부했어. 시험 볼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시대가 된 거야. 정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이기도 한 게 제가 역으로 한번 마차님한테 참 되게 허무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여쭤보자면 홍정욱이 뭘 잘못했어요? 홍정욱이? 그렇죠. 아버지 홍정욱이 잘 만난 거죠. 그 사람 잘못한 건 없죠. 뭐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야. 뭐. 잘못한 거는 있나요? 아버지 잘 만난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없죠. 그거 아버지 잘 만난 거 말고는 뭐 그 본인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아니 왜 홍정욱 얘기를 꺼내신 거죠? 아니 저의 마치 청문회. 저의 퀘스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슬픈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 네. 잘못한 게 없어서 더 슬픈 거예요 이게. 아니 잘못한 사람이 게 흠이 없는데 있어야지. 약간 그 들어왔을 때 실망하는 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떤 한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당으로 결국은 들어오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그러니까, 만들었죠 네. 이제. 약간 실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실망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호감도가 확 떨어져 다 싫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가요? 약간 그 안철수 그 분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졌죠. 예전에는 막 환상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다가 헤럴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헤럴드가 쓰는 기사 같은 것들에서 이거는 너의 뜻이 반영이 된 건가?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실망감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 그런데다가 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계속 홍정욱을 막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얘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렇게 띄우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잠재적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묻혀버린 거죠. 똥 묻혀버린 거죠. 홍정욱한테.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이번에 딸이 이렇게 됐으니 또 하나의 또 이제 무기를 리스크가 하나 잃어버린 것 생겼죠. 같아요. 왜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건 일단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니까.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예전에 마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나도 싸가지 없게 자랐겠다. 싸가지란 말 써도 되나? 여기에 정말 정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유시민 그 지금 이사장이죠. 이사장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왜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게 어느 날 미운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왜요? 아니 좀 나서서 좀 정계에 나와 주시고 정말 진짜 국무총리도 해주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 바뀔지 몰라요. 계속 왜냐면 절대 정치 안 한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서운한 거예요. 정말 그 야리야리한 그 얼굴에 검찰 가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이 수위 있고 그 야리야리한 얼굴에 피식 웃으면서 가는 모습이 난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 자, 마찬가지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개돼지하고 뭔 상관이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홍정욱 씨는? 개돼지가 모르는 세상. 역시 그거였구만. 역시 깊은 뜻이 있었구만. 설마 했다. 근데 만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마찬 얘기 듣고 생각해 봤더니 만약에 다음 대선 때 만약에 또 조국 장관님이 후보로 나오고 저쪽에서 홍정욱 나오고 하면 진짜 그 인물 경쟁도 어마어마한 인물로 둘 다 잘생긴 그렇죠. 얼굴이잖아요. 저기는 조중동을 다 갖고 있잖아. 근데 홍정욱 여기는 세나를 갖고 있잖아요. 작아요, 키가. 세나를 갖고 있잖아요. 키가 작고 그리고 마차님이 일단 50만이잖아요. 일단 깃발 꽂으면 50만. 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어떻게 또 진짜 이 정말 급변하는 대한민국 진짜 뉴스가 끊이질 않는 진짜 그 과부하가 걸리겠어요. 요즘 하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이나믹 코리아. 야구 봐야 되는데 진짜. 책 읽을 시간도 없어. 요즘에 이거 팟캐스트 듣는 것도 아주 이제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개돼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건가 이 느낌인지 아니면 남을 생각하면서 이 느낌이 드는지도. 나는 아니야,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런 느낌도 막 이거가 듣고 화가 난다. 국민들이 개돼지를 했을 때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국민인 거고.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찰 비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국민이 같은 느낌인 거고 그거 했을 때 뭔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그러면 권력주의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아직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주제로 네버엔딩 스토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